안녕하세요. 데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2019년 국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2020년 갤럭시 Z 폴드 2, 2021년 갤럭시 Z 폴드 3, 2022년 갤럭시 Z 폴드 4까지 3년 넘게 폴더블 스마트폰을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18일에 갤럭시 폴드 언박싱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9일 Z 플립4와 Z 폴드4의 배터리 사용 시간 및 효율 테스트까지 폴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상을 22개나 올렸어요. 그동안 폴드 덕후라고 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아쉬운 점부터 디스플레이 파손으로 무상수리 받은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3년 넘게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갤럭시 Z 폴드4를 3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는데 실험 데이터나 사진 등의 결과물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내용이 아니라 실생활 속 사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3년 전에 갤럭시 폴드를 선택할 때도 Z 폴드4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펼쳤을 때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바이형 스마트폰도 6.7인치나 6.8인치를 많이 사용하니까 7.6인치라고 해봐야 조금 더 크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6배5 화면비까지 더해서 웹서핑, 카카오톡, SNS 각종 앱 사용 시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표시하기도 하고 화면에 여유가 느껴져요. 화면이 더 크니까 멀티태스킹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 한 번에 하나의 동작만 하더라도 펼쳐서 큰 화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Z 폴드4를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펼쳐서 사용한 횟수보다 접어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은 펼쳐서 큰 화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거나 사용 패턴 자체가 폴더블 스마트폰보다는 바이형 스마트폰에 더 어울리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처분하고 바이형 스마트폰으로 기변하는 게 좋죠. 굳이 커버 디스플레이 위주로만 사용하면서 무거운 무게와 좋지 않은 휴대성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화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이 제법 괜찮아요. 저는 3분할은 사용하지 않고 2분할을 종종 사용하는데 영상을 하나 켜두고 카톡이나 SNS 등을 합니다. 2개를 동시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화면에서 편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어서 갤럭시 Z 폴드4와 함께 등장한 태스크바는 화면이 더 큰 태블릿에도 적용된 기능인데 PC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과 비슷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최근에 사용하는 앱 등 필요한 앱으로의 전환이 편하고 화면 분할 사용 시에도 필요한 앱을 바로바로 찾아서 불러오기가 무척 좋아요. 삼성은 G 시리즈에는 최고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는 카메라 하드웨어를 넣곤 하고 Z 폴드4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광각, 광각, 3배중 망원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의 영상의 품질이 제법 괜찮아서 불만이 생기지는 않아요.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Z 폴드4라서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의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편이라면 커버화면 미리 보기는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아내와 서로 사진을 찍어줄 때 이 기능을 이용하는데 찍히는 사람이 어떻게 찍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촬영 각도나 거리 조정을 요구해서 시행착오 없이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곤 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제스처를 인식해서 직접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경이나 음식 등의 사진을 찍을 때 촬영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 가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촬영하기도 하는데 촬영과 동시에 어떻게 찍혔는지 바로 보이니까 편하더라고요. 카메라 사용 시에 다수보다는 소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프로모드와 프리스타일 힌지를 활용하면 삼각대나 거치대 없이도 밤에 멋진 장노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프로모드도 즐겨 사용하는 편이고 스마트폰으로 밤하늘의 별을 손쉽게 찍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갤럭시 Z 폴드4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측면 지문인식의 편의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Z 폴드4는 메인 보안 방식으로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넣어서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지문인식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펼치지 않고 사용할 때도 Z 폴드4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왼손으로 잡고 있다면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빠르게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펼쳐서 사용하니까 펼침과 동시에 잠금 해제를 하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갤럭시 Z 폴드4를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아쉽다고 느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인 무게예요. 요즘 바이형 스마트폰도 많이 무거워지긴 했는데 Z 폴드4가 묵직함에 있어서는 단연 1등입니다. 갤럭시 폴드부터 갤럭시 Z 폴드4까지 계속해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게는 적응이 되지 않고 불편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용시간이 많이 쌓여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무게인데 다른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 형태적인 특성까지 더해서 접어서 들고 다니더라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주머니나 작고 얇은 가방에 넣기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손에 들고 다니거나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가방에 넣어 다니곤 합니다. 두 번째는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라서 누워서 Z 폴드 4를 사용하는데 바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용성이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용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자세로 들고 사용할 때 팔에 부담이 덜 가는지 알게 되긴 했지만 편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뒹굴거리면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데 뒹굴거릴 때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세 번째는 한 손 조작이 부담스럽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커버 디스플레이 가로폭이 좁고 한 손에 잡았을 때 쏙 들어오는 느낌도 있어서 한 손 조작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그립감이나 손가락 움직이는 범위는 화면을 충분히 커버해서 좋은데 문제는 무게 때문에 일부 손가락이나 손목에 부담이 갑니다. 정말 잠깐 사용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조금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 싶어지면 손목에 부담이 돼서 양손으로 잡게 돼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한 손 조작을 종종 해야 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면 Z 폴드 4의 무게가 조금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무게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묵직함이 주는 단점보다 다른 장점들이 더 크다고 판단한 분들이 갤럭시 Z 폴드 4 잘 나왔다고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단점 정리에 이어서 써보기 전에는 장점 또는 단점이 될 것 같은 요소인데 써보면 의외로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사용하다 보면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손끝에 닿는 촉감도 적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Z 폴드 4를 바라보면 영상을 보는 등 무엇을 하더라도 주름이 거슬리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아래 카메라가 들어가는 메인 디스플레이의 UDC는 Z 폴드 3에서 Z 폴드 4로 오면서 개선이 되기도 해서 사용 간의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UDC의 카메라 성능이 구려서 펼친 상태에서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게 되긴 하는데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전면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UDC 카메라의 구린 성능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장형 S펜입니다. Z 폴드 2를 사용할 때만 해도 폴드에 S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곤 했는데 막상 S펜을 지원하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S펜이 내장된 것이 아니라 외장형이라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옵션 하나 더 준 것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S펜 홀더가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거나 따로 휴대를 해야 하니까 장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용자에게 옵션을 준 것이니까 단점도 아니죠. 갤럭시 Z 폴드 4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생각보다 무덤덤하게 느껴졌던 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4를 비롯해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치관의 차이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에 본인의 경험을 충분하게 공유해 주시면 Z 폴드 4를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나 발열관리, 배터리 사용시간 등의 성능적인 부분이나 전작 대비 무엇이 달라졌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올려둔 관련 영상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정말 추천합니다. 이 영상 한 번만 보세요. 괜찮아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이 영상 보셔도 됩니다. 역시나 잘 만들었죠. 심혈을 기울였어요.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 한번 보세요. 둘 다 추천합니다.